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사 특강 제 12주 2차 시 태국의 문화유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 자연유산 두 곳과 그 다음에 이제 반치항 고고학 유적, 그리고 이제 반치항 이후부터 스코타이 사이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산들 몇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중부 평원 지역에 있는 까오찬감이라고 하는 데 있는 동굴벽화입니다. 태국의 이제 동굴벽화인데 정확하게 언제 그려진 건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이런 선사시대로 추정되는 시기의 동굴벽화들이 이제 중부 평원지대를 비롯해서 몇 군데 이제 남아 있어서 아마 선사시대부터 태국의 이제 태국 지역의 사람들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사 유적이라든지 이런 동굴벽화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별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신석기 시대 이후부터는 이 짜오프라야 강의 남부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태국 대부분의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건데요. 특히 이제 중부 평원 지역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는 아마 몽족들, 몽크메르라고 얘기를 하는 몽족들이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맨 처음에 시작은 여기 요 두 개의 자연보호 구역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치항 고고학 유적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피마이나 이런 데는 여기쯤 있다고 뭐 요 일대에 있는 앙코르 시대 유적,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유타야 남쪽 방콕에 이제 근처에 있는데 이제 나컴파텀 중심으로 하는 드발바티 시대의 유적, 그렇게를 좀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거는 이 퉁야이 화이카캥 동물보호구역은 미얀마와의 국경에, 그 다음에 여기 동파엔 카오야이 삼림은 캄보디아와의 경계에 이제 각각 자연보호구역을 두고 이것이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점이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태국어는 육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어로 받아 적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 발음 그대로 적으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한국어로 표기할 때도 태국어 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또 좀 다르게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지식인 같은 데서 나오는 거하고는 제가 좀 다르게 써놓긴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보시는 데가 이제 퉁야이 화이카 캥 야이 화이카캥이 된 거거든요. 퉁야이 화이카캥 동물보호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91년에 등재가 됐고요. 뭐 폭포를 비롯한 물이 굉장히 아름답게 흘러가고 경치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방콕에서부터 해서 뭐 한 5일 정도 잡고서는 이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끼리라든지 지금 호랑이라든지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져 있는 대형 포유류 동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요. 미얀마와 이제 태국 사이에 국경 지역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삼림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 특히 이제 대형 포유류들, 멸종위기 종이라고 알려진 아시아 코끼리라든지 이런 호랑이 같은 대형의 포유류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게 특징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이죠. 동쪽에 있어요. 동빠야엔 카오야이 삼림, 동빠야엔 카오야이 삼림 지역도 2005년에 이제 등재됐고, 여기는 이제 동쪽에 캄보디아와의 국경이 이루어지고요. 역시 폭포가 굉장히 많고요. 아주 울창하고 광범위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도 역시 코끼리와 악어, 사자 같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112종의 포유류, 200종 이상의 파충류, 392종의 조류를 포함해서 800종 이상의 동물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멸종위기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역시 동물보호구역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방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있는 국립공원들이 현재 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워낙 많기는 하고 자연이 좋은 데가 많죠. 푸켓이나 뭐 이런 데 자연경치 좋기로 유명한 그런 지역들,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사실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할 만한데도
별로 등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별로 등재에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태국 정부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치항 고고학 유적을 보시고 있는데요. 반치항 고고학 유적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 고고학적 유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지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충 지역 이렇게 남아 있는데 고고학 유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고고학 발굴된 거는 1960년대에 중심으로 이제 최근에 1960년대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발굴이 이제 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지금 여기 댐 있는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지역이 이제 또 그 고고학 유적이 있어서 반치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의 고고학 유적이 있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치항 국립박물관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거의 유물들의 관리는 이 국립박물관, 반치항 국립박물관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뭐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초기 철기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연대는 워낙 유적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60년대에 발굴이 됐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1950년대부터 이제 이 지역에서 고고학 유물이 나온다는 게 알려져 있었고 반치항의 채색 토기들은 워낙 특이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그 현대 초기에 그 20세기 초반 1950년대 정도부터 이미 외국으로도 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발굴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고학 박물관이 있고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사원이 하나 있는데 그 사원 와포 시나이라고 하는 사원 옆에 요 부분이 이제 고고학 유적입니다. 그래서 뭐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박물관에는 유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유적은 여기 가까운 데는 여기 있고요. 좀 더 멀리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가면 또 다른 유적들이 있고요. 이 반치항 지역을 이 반치항 마을이거든요. 반치항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반치항 문화권의 유적들은 이렇게 그 중북부 지역에 좀 널리 분포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처음 보시는 것은 반치항 고고학 유적입니다. 이제 유적이에요. 아까 왓포 시나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다 그랬죠. 왓이라고 하는 거 WAT라고 쓰는 건 전부 다 사원이란 뜻이에요. 태국어로. 그래서 불교 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왓포 시나이 옆에 있는 룸쿠트 사이트원이라고 하는 유적이 이제 현재 지금 고고학 유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현장 그대로 그 위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고학 박물관으로 이제 만든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박물관이죠. 네, 그 와포 시나이 사원 옆에 있는 이게 룸쿠 유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유적을 발굴해 놓은 상태 그대로 이제 전시가 노출 전시가 되고 있고요. 인고를 비롯해서 토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토기들은 대부분 다 채색 토기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면서 이제 청동기 유물들이 많이 나와서 중심 연대는 보통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 정도 기원전 한 500년부터 시작해서 조금 아주 늦은 거는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도 나온다고 보는데요.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전 한 300년, 200년 정도가 중심 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토기들이 이제 신석기 시대 토기들인데 예, 인골이 있고 주변에 토기를 굉장히 다량으로 해서 여러 명의 인골들과 그다음에 여러 개의 토기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런 토기들 같은 형태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이 이렇게 광구로 올라가서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둥그런 형태의 채색 토기가 광구호 형태의 채색 토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형태고요.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이렇게 왜 똑바로 놓은 게 있고 이렇게 옆으로 놓아져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중에 일부 이렇게 옆으로 놓아 있는 것들의 경우에는 온감묘로 쓰인 것들도 종종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반치항 국립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내셔널 뮤지엄 오브 반치항 이렇게 해서 영어로 쳐보시면은요 이 박물관의 디지털 뮤지엄이 이제 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도 그 박물관 사이트의 디지털 홈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이게 360도로 돌아보면서 유적을 이제 박물관을 돌아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진 건물이 이제 반치항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전시실은 아니고 이쪽이 아마 전시실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무실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데요. 대체로 반치항 지역은 워낙 시골이에요. 그냥
태국의 경우에는 어디를 가나 뭐 방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 시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촌 풍경이 일반적이고요. 이게 이제 농지에서 발굴이 되는 것들이 많죠. 네, 출토된 유물의 대다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에서 20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에서 뭐 기원 1500년 정도까지 이제 시기에 그 토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토기들은 아무 색이 없는 이렇게 단색 토기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좀 더 시기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줄을 그리거나 문양을 그린 그 채색 토기들이 좀 많은 편이고, 형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광구호 형태가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납작한 그릇들도 종종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게 특징인데, 이런 그릇들은요, 사실 아직도 이 지역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채색이 들어가는 채색 토기들, 채도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체로 이제 청동기 시대에 같이 나오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청동을 주조해서 만든 장신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종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울 다른 팔찌 같은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가 들어간 것들, 이렇게 기대가 붙은 이런 토기들이 이제 드물게라기보다 하여튼 가끔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청동기 시대 정도부터 이런 채도하고 같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철기 시대까지 이 유적 계속 이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적에서 나오는 유물들 같은 경우에는 토기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프랑스어라든지 태국어로 연구가 좀 많이 돼 있는 편이고요. 유물들은 아주 일찍부터 이제 나와서 이렇게 그 국립박물관, 방콕의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따 보실 방콕의 수원파카 왕궁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에 이제 수집이 된 것들도 많고요. 외국으로 유출된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당시 발굴은 1970년, 60년대, 70년대 그 이제 미술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 정부 부처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청동제, 팔찌 그런 장신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철제 도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도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보실 그 수원파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채도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문양은 소용돌이문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제 하는 것이 많고요. 이 기대가 달리는 얘들도 종종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반창이라고 하는 그 유적은 여기 보는 우돈탄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제 차를 타고 1시간, 1시간 반 이상 이제 가야지 있고요. 다시 또 가면은 이쪽에도 유적이 하나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녹록타 지난번에 왜 그 처음에 그 선사시대 같은 거 하면서 왜 팔찌 이렇게 잔뜩 달고 나오는 그런 유적 본 적이 있는데 그 녹록타 유적이 이쪽에 반치항 문화권에 해당하면서 요 남쪽으로 우동탄이의 남쪽으로 있습니다. 녹록타나 여기 논무왕 같은 유적들이 이제 다 이 반치항 문화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일대에서 우동탄이 인근에 있는 반치항 문화권에 속하는 신석기 시대에서 초기 철기 시대 고고학 유적이고요. 요 유적들이 이제 최근에 좀 더 발굴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치항 소장품은 뭐 지금 국립박물관이랑 반치항 박물관에 주로 많이 돼 있긴 하지만 이전에 이제 나온 유물들을 개인이 소장을 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현재 박물관으로 바뀐 데가 있는데요. 지금 보는 방콕의 이제 수원파카 왕궁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1952년에 지은 춘봇이라고 하는 프린스 춘봇이라고 해서 왕자비가 살았던 집이에요. 개인 집인데 1952년에 이제 집을 짓고 이 왕자가 들어가서 부인하고 같이 살다가 59년인가 이제 왕자가 죽고 난 다음에 왕자비 혼자 살고 있다가 1987년에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을 해요, 왕자비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수원파카 왕궁박물관이라고 해서 시내 한가운데 있는 박물관인데요. 입구는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은요, 이 건물이 이제 93년에 박물관 지으면서 새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긴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긴
뒤인 건물이 93년에 만들어져서 여기 입구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고요. 요 건물에 가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 반치항 맨 처음에 보이는 게 이제 반치항 문화가 여기 1층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가면서 이 건물도 전시실로 쓰고 있고요. 정원을 지나서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9개 정도의 건물이 전부 다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들이 옛날에 살던 모습 그대로 이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품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왕국박물관으로 개관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반창 전시실에 들어가시면 다른 데는 대부분 사진 찍을 수 없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근데 외경 바깥의 건물은 찍을 수 있는데 안에 있는 소장품들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좋은 톡이라든지 청동기라든지 뭐 장신구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수원파컷의 이제 소장품들이 이제 왕실 소장품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창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수원파컷 왕국박물관 방콕에 시내에 있으니까 시내에서 이제 가서 보시면 그 반창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창은 너무 멀어서 사실 저도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고요. 수원파컷만 가봤어요. 수원파컷은 가봤는데 여하튼 이 방콕 시내에 가시면 이렇게 왕국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짐톤슨 뭐 하우스 뮤지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던 집들을 이렇게 박물관으로 개조한 것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볼만한 유물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몇 군데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집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정원도 되게 좋고요. 반창 문화 이외에 이제 이 남부 지역에서 중남부 지역에서 최근에 발굴되고 있는 고고학 유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발굴 중이기도 하고 뭐 까오쌈끼오나 뭐 이런 유적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태국 고고학을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고고학 유적이 이제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 이런 발굴들은 대부분 서양학자들, 특히 프랑스 학자들이 많이 가서 그 발굴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우리나라랑 이제 관련해서 뭐 백제 무경학리에서 나오는 구슬들이 이게 태국산 구슬들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지역들이 요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콤파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 쪽하고 관련된 거 얘기를 할 때는 우통이나 롯불이 같은 유적들에서 나온 것들 아니면 뭐 좀 멀리는 무왕파댓 같은 유적도 얘기가 있긴 있는데 이건 좀 많이 멀고요. 요 일대 여기 밑으로 나오는 까오삼케오라든지 우동 같은 우통이라고 해요. 이건 우통 뭐 이런 데하고 이제 관련된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우통 같은 경우에는 왜 낭랑 유적에서 나오는 동물형 구슬들 같은 것들이 우통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중요한 유적이긴 합니다. 우통은 청동기 시대에서 초기 철기 시대까지 주로 발전을 하다가 드바라바티 시대에는 이제 불교 미술품, 불교 유적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유적이고요. 나콤파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드바라바티 시대에 아주 유명한 유적이라고 알려져는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드바라바티 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많이 출토가 됐는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증축을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해와가지고 특히 근대기에 와가지고 새로 고친 유적들도 많고 그래서 드바라바티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긴 있는데 대체로 6에서 한 900년 정도까지 중국으로 치면 당나라, 그다음에 인도로 치면은 뭐 굽타, 포스트 굽타, 뭐 이제 그래서 굽타 양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 당대하고는 조금 다른데, 여튼 그 이전 양식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미술들, 특히 이제 불상이나 힌두상들이 나오는 주로 불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유적들을 드바라바티 시대의 양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드바라바티라고 하는 시대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쪽 캄보디아 쪽에 있었던 첸라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쪽에 있었던 뭐 푸난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드바라바티 시대 초기 유적들은 대부분 푸난 시대에 나오는 이렇게 이런
은화들 있죠. 그 푸난의 은화 또는 미얀마에서 나오는 그 푸난 은화하고 미얀마에서 나오는 뷰 시대에 나오는 은화가 같은 형식인데 역시 드버러티 시대의 유적 중에서도 이런 푸난이나 그 미얀마 뷰 시대 은화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 시기가 드버라바티는 600년 이후라고 얘기를 하지만 프리 드버라바티라고 얘기를 해서 좀 더 올라가는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기원 후 한 4세기 정도까지의 유적들도 섞여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면밀하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긴 있습니다. 이 고대사에 대해서는 그 태국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연구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왜 종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고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난감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국경 문제라든지 이렇게 뭐 푸난과의 관계라든지 뷰러와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고대사 연구를 많이 안 하는 그런 특성도 있기 때문에 고대 유적들이 발굴이나 이렇게 알려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적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 태국에서 이제 요즘 최근에 드바라바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드바라티 미술 양식이 이제 그 태국의 정체성 중에 하나다. 이게 태국이 지금도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 정체성이라는 게 드바라바티 시대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다르마 차크라라고 하는 이런 그 석조 상들입니다. 이거는 바퀴 모양을 갖다가 법륜이죠. 법륜. 그래서 바퀴 모양을 갖다가 돌로 조각을 한 상인데 이렇게 기둥을 놓고요. 그 위에다가 이 다르마 차크라를 올려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둥 대좌를 했었던 동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둥에 이제 이 석주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법륜을 조각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원래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는 하는데 여하튼 이 나콘파텀 인근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법륜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크기도 되게 커요. 한 8, 90cm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둥까지 하면은 뭐 2m가 넘는 그런 규모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문양이 굉장히 자세한 편인데 보통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 그 장식 문양들, 상서로운 장식 문양들이 새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륜이 나오는 것들은 다 사찰의 탑 앞에 이렇게 아쇼카 석주를 세웠던 것처럼 올려놨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원자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양식은 대부분 다 요렇게 나오는 것들은 드바라바티 시대에만 주로 나오고 있어서 요 시기에 한정된 다른 지역에선 또 이런 게 안 나와서 이 태국 남부 지역, 중부 지역에서만 나오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바라바티 시대의 유적 중에서 태국 사람들이 가장 그 성스러운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프라파톰 체디라고 하는 요 탑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라파톰 체디는 나콘파텀 지역에 있어요. 나콘파톰 하죠. 나콘파톰. 이 나콘파톰은 방콕에서 차를 타고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지역인데요. 이 나콘파톰에 이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형의 이제 유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 프라파톰 체티인데요. 이 프라파톰 체티는 이 라마 4세라는 사람이 라마 4세 아까 라마 1세부터 뭐 쫙 봤잖아요. 근데 라마 4세가 이름이 몽굿이에요. 몽굿 왕 이름이 몽굿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라마 4세가 즉위하기 전에 원래 승려로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승려로 살고 있다가 꿈에 이 부처님이 이렇게 현몽을 해가지고 여기 옛날에 기원전 3세기에 아쇼카가 여기다가 지은 옛날 아쇼카 탑이 있으니까 너가 와서 이거 유적을 복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서 봤더니 숲 가운데에 탑자리를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유적을 보호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원래 이제 자기 형제가 왕이어가지고 안 될 거였는데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마사세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그 복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생전에는 다 못 끝내고 그 다음 때에 이루어서 그러니까 현대죠. 아주 현대에 이 기원전 3세기의 아쇼카탑이라고 이거를 갖다가 막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2m가 넘는 대형의 탑으로 200m가 넘는 대형의 탑으로 여기를 갖다 증축을 해놨어요. 이제 지금
완전히 공사가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여기가 원래는 조그만 안에 이제 옛날 탑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탑을 갖다가 스리랑카식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거대한 사원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 나컴 파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유적이 여기 프라파톰 세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이 아쇼카 왕의 전승은 나중에 이제 현대에 세워진 일종의 현대적 전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일대에서 출토된 이 나컴 파텀에는 프라파톰 체디 말고 또 여러 개의 유적이 있어요. 이따가 출라파톤 체디 같은 것도 볼 텐데 그런 유적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이 요 앞에 있는 나컴 파텀 박물관이 있거든요.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원 안에는 그 안에 들어가도 뭐 별로 4개의 비하라라고 해서 사원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있는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여기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 드바라바티 시대의 의좌상, 불의좌상이 이제 한 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오래된 유물 중에 하나예요. 나컴 파텀은 불교 성지라고 태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세계유산이나 뭐 이런 거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뭐 없앤다 말은 많았는데 계속 그 존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조금 전에 보신 그 프라파톰 체디의 이제 그 앞면, 정면 입구 보시는 거고요. 요 오른쪽에 이제 여기 시장이 있고 그 시장 뒤쪽으로 이제 박물관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리가 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황금색을 칠한다고 해서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요 상이 이제 복제품을 이제 입구에 모셔놔서 사람들이 여기서 하고요. 실제 유물은 여기 탑 돌아가서 뒤쪽에 사원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벽돌로 만든 건축 구조하고요. 그 드바라바티 시대 양식의 그 조각상들이 여러 점이 나와서 아마 기원전 3세기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드바라바티 시대에 세워진 유적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프라파돈 체디에 이제 모셔져 있는 드바라바티 시대의 불의자상인데요. 여기 보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2개를 갖다가 맞부딪혀서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이 비타르카 무드라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 여원인하고 비슷한 의미로 이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특히 태국 지역에서 많이 하는 수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한 비타르카 무드라가 이제 동남아, 특히 태국에서 이제 많이 하는 수인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되고요. 우견편단의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굉장히 넓적하면서 약간 커졌죠. 그리고 위에 이제 이런 그 보주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게 특징인데요. 드바라바티 시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양식은 스리랑카 양식이나 앙코르 초기 양식들하고 영향이 보이기 때문에 9세기에서 10세기 정도 추정하고 있는 상입니다. 지금 나컴 파텀이 굉장히 이렇게 번화한 도시가 되었지만 왜냐하면 이제 방콕의 일종의 그 방콕 근처에 있는 그 베타운처럼 이렇게 도시가 발전을 해서 많이 커졌긴 하지만 인근 일대는 원래는 다 그 이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또 다른 유적이 출라파톤 체디인데 이름이 다 비슷하죠. 네, 출라파톤 체디는 이제 발굴이 거의 다 돼서요. 지금 보는 것처럼 벽돌을 갖다가 세워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자형의 기단 비슷한 이렇게 왜 십자형을 갖다가 이어서 만든 이런 기단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기단이라고 보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더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더 나왔는데 여기 벽감이 있는 데에는 그 지금 보는 것처럼 위에 있는 스토커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소조상들을 갖다가 여기다 안치해가지고 장식을 했다는데 구조나 벽돌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왜 밑선 유적 기억나세요? 베트남의 밑선 유적.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밑선 유적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이제 봤던 그 삼보르프레이쿡이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유적들이 초기 유적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벽돌로 쌓고 독이나 소조상을 여기다가 안치한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구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라파톤 체디의 경우에도 이제 뭐 8세기에서 9세기 정도의 유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위에 있는 것처럼 뭐 사람들이라든지 공양인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불교에서 나오는 이제 뭐 킨나라라든지 뭐 아니면은 하여튼 뭐 그런 도상들, 불교의 호법신 같은 도상들이나 공양인 같은 도상들이 이제 그 여러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유적 같은 일부 유물들 중에서는 자타카로 추정이 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소조상으로 만든 것들도 확인이 돼서요. 예,
그 뭐 뭐 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삼볼크레이크 같은 유적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8, 9세기 정도에 벽돌로 만들면서 이런 그 불교 관련 유적들을 지었던 흔적들이 나콤판텀 지역에서 이제 확인이 여러 곳에서 됩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유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한 5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7세기 정도까지 초기 프리드바라바티 또는 초기 드라바티라고 하는 시기에 나오는 유적들은 대부분 다 조금 전에 드바라바티 시대와 마찬가지로 벽돌 유적에 이제 석상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제 이건 수라타니 쪽에서 이제 나온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의 사르나트 양식 영향을 받은 불상 같은 게 나와서 한 6세기, 뭐 7세기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역시 인도의 영향을 받은 거로 보이는 그 힌두교 신상 같은 것들도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금 보는 이 비타르카 무드라라고 하는 걸 양쪽에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상들, 불입상들은 사르나트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얼굴 같은 경우에 완전히 태국화된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바라바티 시대에 한 7, 8세기 뭐 이 정도 되면서 7, 8세기 정도 보면서 완전히 이렇게 태국화된 양식들, 이게 지역화된 양식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드바라바티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바라바티 시대의 사원에서는요, 이 시마스톤이라고 부르는 요 돌들이 돌 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시마라고 하는 거는 개를 주는 거를 말하는데 경계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원의 경계를 나타내는 이 돌들을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것도 시마스톤의 일종이고 왼쪽에 보고 있는 것도 시마스톤의 일종인데 이 시마스톤의 앞부분에는 보통 불교하고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경전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세우고요. 뒤쪽에는 글자를 새겨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문을 새겨놓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요. 이거는 사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경계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세워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원 경계에서 발견되는 위쪽이 약간 타원형이 되는 이 시마스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 일대에서 초기 유적들에서 좀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시마스톤 중에 하나는 지금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인을 하는 부처님을 갖다가 새겨놨는데 양쪽 옆에 지금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 탑 형태를 이제 두 개를 갖다 새겨놨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드바라바티 후기 양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시마스톤의 일종인데 여기는 이제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들을 도해한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미술들이 이제 드바라바티 시대에 주로 많이 만들어지는 데 비해서 그 다음 시대인 12세기, 11세기에서 12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앙코르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면은요, 힌두교 미술이 아주 대량으로 만들어지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캄보디아의 미술 양식하고 거의 똑같은 크메르 양식을 따라서 사원이 만들어진다든지 조각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태국 내에 있는 앙코르 시대의 유적들은 역시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일찍부터 불교 사원으로 전용이 되거나 힌두 상들이 파손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보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앙코르 시대의 제일 유명한 태국의 사원은 이 피마이라고 하는 프라삿 피마이라고 하는 건데요. 프라삿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랑의 구조를 가진 이런 건물들을 프라삿 사원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힌두 사원에 보이는 이렇게 생긴 이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왜 옥수수 모양의 장식이 달렸다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힌두 사원에 설명을 했는데 태국에선 이걸 다 뭐라고 부르냐면 프랑이라고 부릅니다. 프랑. 그래서 이 고프라가 있고 프랑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피마의 사원의 경우에는 벽돌로 대부분 만들었는데 뒤에 있는 부조의 경우에는 돌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돌하고 벽돌하고 섞여서 만든 게 좀 특징이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벽돌 사원이고 여기 문이나 이 프랑 같은 경우에는 다 돌이잖아요. 그래서 돌과 벽돌이 섞여서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시기는 앙코르 시대인 11세기 앙코르의 왕도의 길에 이어져서 서쪽 끝에 있는 사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원은 유네스코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프랑스 지원을 해서 프랑스 학자들이 복원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직 복원이 끝나지는 않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좀 많이 되고는 있어요. 태국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힌두교 사원이라고 안 하고 역시 지난번에 라오스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힌두교 사원이지만 불교 사원이라고 태국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힌두교 사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불교 사원으로 전용이 된 상태고요. 네, 이 피마이 사원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 고프라라고 하는 구조가 사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이렇게 둘러쓴 상태에서 안에 다시 고프라가 있으면서 중앙 사원이 두 개의 구조를 가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 프랑에 해당해요. 프랑을 가진 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위에서 보시면 오른쪽 위처럼 돼 있어서 문이 십자형의 문이 사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을 가진 주 사원이 있고요. 앞에 작은 사원이 두 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사원들인데 지금 다 무너진 상태죠. 그래서 지금 잘 남아 있는 거는 이쪽 바깥 요거 지금 중앙에 있는 이 프랑이 있는 주 사원이 이제 좀 잘 남아 있는데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디지털로 복원을 해 놓은 상태를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요. 여기 피마이에 나오는 거를 보면 역시 힌두교 신상들, 힌두교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부조로, 석조 부조로 이제 그려져 있고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 요 부분에 이제 박공들마다 이런 그 부조들, 박공하고 여기 그 팀파눔하고 뭐 린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 부조 삼각형이나 뭐 이런 똑같은 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된 부분에 이제 부조 석조 부조들이 들어가고요.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귀꽃 같은 것들을 꽂아가지고 사방에 올려가지고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층으로 이렇게 지붕을 얹고 있는데 이 구조들이 이제 프랑이라고 불리면서 태국에서는 이게 나중에 그 아유타야나 스코타이 시대에 그 불교 사원에도 이런 첨탑의 모습들이 그 계속 전용이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 사원이지만 계속 이제 그 태국 내에서 나중에 이제 불교 미술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원으로 피마이 사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마이 사원에 나오는 부조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좀 캄보디아보다는 밑선 쪽에서 베트남 밑선 쪽에 그 참파 미술과 더 양식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요. 예, 짬족의 미술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 조각은 이게 이제 돌들이 좀 많이 훼손이 돼서 자세한 내용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훼손이 된 부분들이 많고요. 그 앙코르 시대의 그 미술 양식을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약간 어느 정도는 지역적으로 약간 변형이 된 양상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피마이 사원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쪽에서는 계속 보수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계유산 같은 거를 등재를 하고 싶어 하지만 태국 정부에서 원하지 않아서 현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앙코르 시대에는 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공백기, 역사적 공백기이기도 하고 또는 뭐 캄보디아 점령기라고 보기도 해서요. 이렇게 태국 역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유적은 피마이 말고도 여러 군데에 남아 있습니다. 태국 내에. 그렇지만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되거나 뭐 유적의 보존이 잘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2차 시는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3차 시에서는 태국에서 자기네들의 세계문화유산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스코타이와 아유타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